안녕하세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혼 취소합니다. 한동석이 독고탁을 불렀네요. 바로 얼마 전 세리 가족과 한결이 가족은 상결례를 했었습니다. 돌아오는 9월에 결혼식을 올리자는 세리 엄마의 제안에 한동석도 찬성을 했었죠. 두 사람만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요. 상결례까지 한 상태라 이미 양쪽 집안에서는 한결이와 세리의 결혼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입장이었죠. 독고탁이 아무리 마광숙의 독수리가 그렇게 탐이 났다고는 하지만 머지않아 LK호텔 며느리로 자신의 딸 세리가 입성을 하게 될 텐데 독고탁은 금전적인 욕심에 정신이 팔려서는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또 일을 벌인 상황이었죠. 결국은 독수리 양조장을 허위 고발하는 상황을 사람을 시켜 억지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결국 굴러온 복을 자신의 발로 뻥 차버리는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네요.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독고탁은 LK호텔 회장 한동석이 자신을 호출하니까 아주 신이 나서 풀쩍 뛰었죠. 거봐. 독수리 양조장이 무너지니까 이제 나를 부르는 거야. LK 회장이라고 한들 나한테 별 수 있어? 독고탁은 신라주조에서 생산되는 여러 상품들의 카탈로그를 들고 당장 LK호텔로 향했습니다. 떡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는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나섰는데요. 독고탁은 소전무에게 보고를 받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독수리 양조장에 보낸 아르바이트 아줌마가 경찰에 잡혔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한숨 돌린 상태였는데요. 더구나 양심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독고탁은 소전무에게 모든 일을 다 책임지라고 했네요. 모든 꿍꿍이가 다 드러나게 된다 해도 자신만 혼자 쏙 빠져나가겠다는 속셈인데요. 솔직히 소전무는 자신이 신라주조의 사장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서 아르바이트 아줌마까지 보내서 독수리 양조장을 거짓말로 고발하게 했을까요?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사실 독고탁은 앞뒤를 살피며 일을 진행하는 찬찬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수리 양조장의 대표인 마광숙이 너무도 미워서 별별 못된 말을 만들어 거짓 소문을 냈던 사람입니다. 독수리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제안을 마광숙이 받아주지 않으니 너무도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지저분한 짓을 만든 것인데요. 남자들을 유혹하고 다닌다는 둥 엉뚱한 소문을 내는 바람에 한동석 역시 그 거짓말에 깜박 속아 넘어갔네요. 결국 마광숙을 오해하게 된 한동석은 마광숙과 마주보고선 서로 언짢은 소리까지 주고받게 되었죠. 얼굴을 붉히면서 말이죠. 사실 마광숙의 그런 소문에 한동석이 발끈했다는 자체가 참 재미있는 일이었죠. 한동석 입장에서 보면 마광숙은 자신의 호텔에 상품을 납품하는 많은 업체의 대표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도덕성까지 검증해야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닌 건데요. 더구나 뭔가 불편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뿐인데 한동석은 구태여 그걸 마광숙에게 따졌죠. 그리고는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텔에서 연이어 3명의 남자와 그렇게 소개팅을 한 이유도 알게 되었고 왜 독수리 양조장을 마광숙이 그렇게나 애써 살리려고 애를 쓰는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실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인공이 바로 마광숙의 막내 시동생 오강수였습니다. 오강수는 한보미를 구해준 연유로 한동석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네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형수 마광숙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하는 바람에 한동석은 자신이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허위 정보를 입수한 건 독고탁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건데요. 사실 마광숙을 향한 한동석의 감정에 소용돌이가 생긴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분 좋지 않게 마광숙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인식으로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생각하면서도 사실 본능적으로는 이상하게도 마광숙을 떠올리면 흐뭇한 웃음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러다 마광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을 독고탁으로부터 듣게 되니 한동석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도 화가 났던 것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독고탁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걸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한동석과 마광숙은 더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오해를 했다는 걸 알아채고는 마광숙에게 미안하다고 한동석은 몇 번이나 사과를 했었네요. 독고탁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즉흥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주변에는 늘 실수가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신라주조를 아주 크게 세울 수 있었겠죠. 사실 지금의 신라주조는 독수리에서 훔쳐온 것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수리에서 훔친 것으로 장사를 해서 우연히 졸부의 반열에 들어 그나마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중인데요. 그렇게 모래성처럼 세워진 상황이 과연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동석의 호출을 받은 독고탁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LK 호텔 회장실 문을 두드렸네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결이와의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석은 독고탁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죠. 시선조차 마주치기 싫다는 듯한 화가 난 표정이었는데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독고탁은 정말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한동석의 눈치를 살폈네요. 참, 그리고 신라주조에 투자한 투자금 역시 100% 회수할 예정입니다. 한 달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독고탁은 다리가 후들거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회장님, 이유가 뭔지,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말해 주십시오. 독고탁은 간절하게 한동석에게 매달렸네요.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한동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독고탁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마광숙의 독수리양 조작 문제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게 한동석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죠. 특히 아이들의 혼사 문제를 한 방에 무산시켜버린 데다 투자금까지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니 독고탁은 하늘이 노래진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독고탁 입장에서는 자신이 독수리양 조장에 저지른 일이 한동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상식적으로 볼 때 LK호텔에 마광숙이 납품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관계성이 없다고만 생각했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죠. 오래전 자신이 독수리양 조장에서 일을 하다 재산을 빼내 도망쳐 나오던 시절처럼 세상이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고만 생각했던 독고탁의 짧은 소견은 너무도 큰 실수였던 건데요. 사실 독고탁이 독수리 양조장을 망하게 하려고 나쁜 일을 꾸민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단죄할 사람은 독수리 대표 마광숙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한동석이 그 문제로 독고탁을 몰아세울 필요는 없는 것인데요. 아이들 결혼을 취소하고 거액의 투자금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건 독고탁에게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한동석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죠. 마광숙을 계속 헐뜯으며 엉뚱한 소문을 내서 세상에 퍼뜨리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짜서 사람을 이용해 독수리 양조장을 망하게 할 일을 꾸미지를 않나 하는 짓 하나하나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은 생각 밖으로 독수리 양조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동석이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 독수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죠. 경찰에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한동석입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독수리 쪽의 대출을 막고 오히려 대출금을 회수하려고까지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 역시 한동석이 직접 막아세웠습니다. 그뿐인가요? 거래처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독수리 양조장의 상품을 모두 반품하고 금액을 반환하라고 아우성쳤었는데요. 저는 LK호텔 회장 한동석입니다. 독수리 양조장이 우리 호텔에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반환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공개하면서 한동석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고 했었네요. 거기에다 반품되어 돌아온 상품들을 모두 가지고 직접 시골 마을로 내려가 과일 농사 짓는 오랜 지인에게 가져다 주었었는데요. 그렇게 까칠하고 냉정한 한동석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광숙에게 그리고 독수리 양조장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걸까요? 사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석 자신도 알지 못했죠. 자신의 가슴이 왜 그렇게 뛰는지, 왜 그렇게 설레는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심장박동이라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까지 받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단 한 번도 어떤 이성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감정이 움직여 본 일이 전혀 없는 한동석입니다. 한보미의 교수가 한동석의 호텔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며 만났을 때도 친구하자면서 가까이 오는 여자 교수를 한동석은 단번에 밀어냈었죠. 한동석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다는 의미로 여자 교수는 한보미처럼 예쁜 딸 하나 낳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못한 게 정말 후회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건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봄이 보면 아시겠지만 집사람이 워낙 출중한 미인이었거든요. 말 한마디로 감히 내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여자 교수를 확 내쳐버렸는데요. 한동석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에도 감정적이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더구나 어떤 일이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매우 단호하고 확고한 식으로 매사를 철저하게 따지고 냉철히 판단하던 한동석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한동석의 표정이 너무도 좋아졌네요. 과일 농사를 짓는 오래전 한동석의 운전기사를 했다는 노인도 한동석에게 말했었죠. 얼굴이 너무도 밝아졌다고요. 활기가 넘친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마광숙을 보고는 돌아가신 사모님이랑 너무도 닮았다고 했었네요. 그 노인은 오랫동안 한동석의 운전기사를 했기 때문에 한동석의 부인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아마도 한동석은 스스로 먼저 알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도 했을 텐데요. 왜냐면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다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동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네요. 지금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시작이 된 거지만 이제부터 마광숙을 향해 마구 달려가게 될 것 같은데요. 마광숙 역시 처음엔 재수없는 남자로 보였지만 지금은 너무도 다정다감한 신사적인 한동석에게 마음이 훌쩍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동석이 자신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자신은 남편 오장수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오장수의 자식 같은 독수리 양조장을 떠맡아 아주 크게 키워보려는 꿈을 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일 다른 남자와 마음을 주고받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독수리를 떠나야 한다는 큰 장벽이 생기는 건데요. 오장수가 떠나고 난 후 별별 일을 다 겪으며 지금까지 온 입장이라 독수리를 떠난다는 건 마광숙으로선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아마도 한동석과 마광숙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독수리 양조장과 4명의 시동생들과의 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이 되네요. 우선 한동석이 독수리 양조장이 쓰게 된 누명을 벗기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마광숙, 한동석 두 사람만큼이나 아주 빠르게 가까워질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광숙의 세 번째 시동생 오범수와 독고탁의 딸 세리 이야기가 그것인데요. 사실 세리의 엄마 장미애가 한동석을 찾아가 한결이와 세리와의 결혼을 9월에 올리자고 했던 것에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죠. 세리가 지금 오범수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범수는 독수리 양 조장과 엮여 있는 데다 또 큰 문제는 오범수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세리가 더 이상 오범수와의 관계에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 장미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범수로부터 세리를 떼어놓으려고 결혼 날짜를 빨리 잡으려고 했던 것이네요. 그래서 급하게 상견례까지 했던 것이고요. 사실 장미애의 판단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떤 엄마가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운 딸을 한번 결혼한 더구나 아이까지 딸린 남자에게 선뜻 결혼하라고 찬성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가 오범수와 한결,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한번 실패를 겪은 상대와 더는 엮이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장미애에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딸 세리가 자신이 겪었던 그런 상황으로 비슷하게 가려는 것 같아서 장미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나서서 막으려는 것인데요. 도대체 장미애에겐 아직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한 무슨 엄청난 비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장미애는 바로 얼마 전 상견례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일은 술술 잘 흘러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었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세리는 완강히 한결이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심지어 한결이한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밝히는 상황까지 제대로 연출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 장미애가 뛰어들어 더 이상 진행을 막아버리는데요. 사실 장미애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두 가지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나는 마음이 바람에 휘몰리듯이 오범수를 향하고 있는 폭풍 같은 세리 감정을 돌려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오범수에게 그리고 오범수의 딸 귀여운 한이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린 세리로선 한결이와의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죠. 바로 독고탁이 저지른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고탁이 저지른 그 일은 독수리 양조장과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일에 한동석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죠. 한동석은 자신의 일처럼 사방팔방 모든 인맥을 동원해 독수리를 살리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요. 결국 한동석은 그런 일을 꾸민 사람이 독고탁이라는 걸 알아내고 말았죠. 독고탁이 독수리 양 조장에 벌인 일은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에 속하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동석은 그런 독고탁과는 사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세리가 되는 것이네요. 아마도 장미애가 지금 설치는 상황으로 봐선 억지로라도 세리를 잡아서 웨딩드레스를 입힐 기세인데요. 독고탁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결혼 상황까지는 절대 갈 수 없게 되겠네요. 독고탁이 저지른 일 때문에 세리는 다른 사람과 선을 보거나 하는 문제까지도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주변에 소문이 다 퍼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세리는 자신의 사랑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생긴 것이죠. 물론 지금은 오범수가 세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리를 거부한다기보단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내 나영은에게 너무도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것인데요. 아마도 세리가 그런 오범수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품어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결국 장미애는 그런 자신의 딸 세리의 결정을 마지막에는 존중해주고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미애 역시 사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마광숙을 정말 좋아한다는 진실된 마음을 깨달은 한동석이 어떤 식으로 마광숙에게 다가가게 될지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빨리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도록, 그리고 험한 세상 서로를 위해주는 부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